어떤 분은 2020년에 40억이 작년에 52억으로 재산이 늘었고, 어떤 분은 변호사업 중단했는데 자식 유학 보냈는데 큰 소리치고, 어떤 분은 선거 2번 떨어져도 30억 넘게 재산이 불고, 어떤 분은 70억 넘게 있고 2년 동안 2억 4천만 원 재산 늘고 자식한테 7억 4천 증여해도 후원금 빼고 단돈 6천만 원 있는 총리 후보자께 하루 종일 인신모독에 흑색 선전에 왜곡 허위 사실로, 이게 청문회 맞습니까, 위원장님?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내 발언 시간에 말하는 거니까. 동료 의원에 모르겠습니다. 그 동료 의원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뜨끔하겠죠. 또 다시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언을 말씀하셨어요. 중단할 수 예?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경고합니다. 예? 경고. 악한 자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균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출산율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총리 후보자님이 국회의원 출신이시라는 점이 총리 후보자로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역에 다녀보면 어린이 아이 돌봄 가정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형태의 유아원도 있고 한데요. 0세에서 그러니까 이제 만 1세가 아직 안 된 아이들도 이제 돌봄에 맡기는 부모들이 계시고 젊은 부모죠. 5세까지 가장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에 과연 우리 국가에서 얼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느냐.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육이 넘어오면서 유보 통합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주변 이웃에서 정말 아이들 만 1살도 안 된 아이들부터 해서 이 아이들이 우유값 그리고 하루 간식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의 처우까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 그 이후부터는 이제 유치원으로 가면서 상당히 돌봄이 좀 수월해지는데, 후보자님께서도 지역에서 이런 현장을 많이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보 통합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오는데 오히려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을 덜 넘기려고 하고 교육부에서는 이전에 돌보지 않았던 대상에 대한, 대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이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투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집, 교육, 생각 모두 다 중요한데 특히 5세 미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느냐. 그래서 5세까지 아이들이 키우는데 손이 제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젊은 부부들이 이 아이를 갖기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 교육, 생각 그리고 그 이전 단계에서의 보육에 대해서도 특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사이에 갈등이나 아니면은 일종의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는데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작년 1월 2일 발생한 사건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가덕도에 방문했을 때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부산지부장, 국정원의 부산지부장이 지역 대테러 본부로서 활약을 했고 또 그래서 그 사건을 국정원 본부 대테러국에 보고하고 그것이 총리실에 있는 대테러센터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대테러센터에서, 그런데 총리실에 있는 대테러센터에서 제1부와 달리 제2부부터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고 약간
흐트러뜨리는 그런 그 흐름들이 잡힙니다. 그래서 총리실과 당시 총리실의 대테러 센터와 대통령실의 안보실에 그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도 자료들이 그 사건을 왜곡하고 축소시키게 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 이런 것도 받아보시고 할 텐데 윤석열 정권 내란의 여파로 과연 정부 부처가 어떤 일하는 태도, 어떤 기강이나 역동성, 그리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등장을 맞이하면서 의욕 있게 일할 태세가 되어 있었는지,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은 어떻게 이 공무원 사회부터 이 분위기가 전환되고 이 국정을 살피는 그 맨 첫 출발이 결국은 총리실에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잡을 것인지.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 철폐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그 알박기 인사로 비롯된 그 업무의 지체 또 공기업 본연의 스스로 각 기관마다 다 임무가 다른데요. 어떻게 하면 공기업의 직무 효율성을 높이고 그 마땅히 해야 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정책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 문제, 국민연금 문제, 유보통합 문제 등 주요한 현안들을 다룬다고 하고 실제로 전혀 진전시키지 못한 면입니다. 유보통합 문제는 말씀처럼 사실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매우 중요한 그 조정 사안인데 논의를 시작하고 나서 사실은 진전이 잘 안 돼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새 정부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당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속하게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실 대테러 센터가 당시 야당 지도자의 테러와 관련했을 때 혹여 의혹받을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지 짚어봐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가 일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문제는 지금 어찌 보면 새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일은 공직자들이 하는 것이고 공직자들이 내란으로 인해서 잘못된 최고위 공직자들로 인한 피해로 불필요한 주눅을 과하게 들지 않고 빨리 극복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님과 또 새로 총리가 될 사람 그리고 새로운 장관들이 다 유념해야 될 점이라고 보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통령 정권 교체만으로 코스피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저희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면 공직사회도 다시 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가운데 알박기 인사가 특히 지난 정권의 마지막 시기에 된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인사 그 자체에 있어서의 개선점은 어떻게 할 건지도 짚어보겠지만은 기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자리를 잡고 시간만 때우거나 아니면 일을 하지 않는 부분이 생겨나지 않도록 엄격한 업무를 점검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런 각도에서 지켜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그 학창 시절 벌써 40년 가까이 된 일인데요. 그 반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후보자께서 젊은 시절에 케네디 스쿨에 가서 이제 수학을 합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가서 석사 과정을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케네디 스쿨 측에서 초청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후보자께서 나 이제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하겠다 해서 감옥에서 나온 이후로 영어 학원도 다니고 어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까지 제가 아는데 케네디 스쿨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개 미 국무부를 비롯해서 주한미 대사관 등에서도 이미 이 젊은 그 영재, 이 젊은 인재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이렇게 수학할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는 평가 판단까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케네디 스쿨의 초청을 받은 건 맞죠?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때는 저희 어플라이와 그다음에 그 학교 측에서의 관계 있는 분의 추천이 같이 연동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질문 끝에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아까 말씀 주신 중에 박선원 의원님도 지적하신 그 40년 전 젊은 시절의 반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젊은 시절에 미국과 연동된 광주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의 올바른 한미 관계를 제기했던 것은 오늘 이 시점까지 바람직한 한미 관계를 일궈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그때나 지금이나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사회와 우리 역사가 공정한 균형 감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제에 부역했거나 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반대편에서 학살에 부역한 자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판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번 내란 과정에서 그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한 그러한 비양심 문제와 비역사성 문제에 대한 공정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